얘들아 안녕. 오늘 4단원 두 번째 수업으로 증산작용으로 물을 끌어올려 시작합니다. 교과서 129쪽 준비하세요. 오늘 수업의 목표는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의 관계를 이해하고 증산작용을 광합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는 얼마나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세상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는 어디에 있는 무슨 나무일까요?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하이페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나무라고 합니다. 높이가 자그마치 120m 정도로 건물 한 층 높이를 3m로 기준할 경우에 40층짜리 건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무가 높이 자라는 것은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죠. 다른 나무들보다 키가 크면 햇빛을 받는데 유리하죠. 그러나 식물의 키가 커지면 이런 걱정이 들지 않나요? 바로 식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문제입니다. 하이페리온은 나무 나이가 800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높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높은 나무의 꼭대기까지 물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건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뿌리를 통해서 땅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바로 뿌리압이 높아지면서 이 높아진 뿌리압으로 물을 밀어 올립니다. 이 물이 줄기에 물관을 타고 상승하죠. 그때 광합성의 증산작용에 의해서 수분이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음 그림은 뿌리털에서 물이 물관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참고하세요. 증산작용은 물이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표면 중에서도 대부분의 식물은 뒷면에 많이 기공이 분포하죠. 이러한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나가는 현상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이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문제 발견하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화창한 날 잎이 달린 나뭇가지에 비닐봉지를 씌워두면 비닐봉지에 물방울이 맺히는 걸 관찰할 수 있다. 비닐봉지에 맺힌 물방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죠? 이 물방울은 식물의 잎에서 온 것입니다. 모범 답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배움활동 보면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의 관계 탐구하기. 목표 식물체 안에서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실험은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는 이 실험은 이론으로만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실험은 다음 시간에 기공과 공변세포를 현미경으로 볼 겁니다. 자, 이 배움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뭘까요? 자,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잎이 달린 가지, 잎을 전혀 따지 않는 가지 준비하고요. 잎을 완전히 따버린 잎이 없는 가지 두 종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험관에 물 똑같은 높이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식용유가 왜 필요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 실험에서 시험관을 준비했는데 시험관보다는 눈금 실린더를 준비하면 더 정확하게 실험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하기 2번 물 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물 위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물 높이의 변화를 관찰한다. 자, 이 실험할 때 주의할 점은 시험관의 굵기는 똑같이 하고 여기에 담은 물 양 같이 하면서 물의 높이를 같게 해야 돼요. 물 높이를 같게 하고 잎을 통해서만 증발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식용유를 물에 떨어뜨립니다. 식용유를 떨어뜨리면 기름막이 만들어져서 물이 코팅되죠.
이때 이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뜹니다. 기름 넣는 이유가 뭐라고요? 물의 자연적인 증발을 막기 위함이죠. 모든 물은 증산작용으로만 증발이 일어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정리하기 1번. 물이 더 많이 줄어든 시험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실험을 안 했지만 잎이 많이 달린 가지가 있는 시험관에서 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잎이 없는 가지에서는 물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네요. 모범 답안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2번 두 시험관의 물높이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줄기로 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잎이 달린 가지를 넣은 시험관의 물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잎이 없는 가지에서는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요? 3번 식물체 안에서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증산작용의 장소는 바로 기공이라고 했습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잎으로 이동하여 증산작용으로 빠져나간다. 증산작용이 활발할수록 식물체 안에서 물의 이동도 활발해진다. 라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 기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모범답안 정리했나요?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이 그림처럼 보면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고 잎의 표피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바로 광합성에 필요한 원료죠. 재료죠. 그리고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인 포도당과 또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때 이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 들어간다. 이 산소도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뿌리에서 흡수되어 줄기의 물관을 거쳐서 물은 잎까지 운반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기공의 위치, 지금 나와 있는데 기공은 보통 잎의 뒷면에 있지만 물 위에 떠 있는 잎은 뒷면에 있으면 기공으로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그러한 식물은 잎의 앞면에 기공이 있고요. 앞뒤 구별이 없는 대파 같은 경우는 잎의 양면에 기공이 있고요. 지하나 수중에 있는 잎은 기공이 없습니다. 만약에 앞면에 기공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뒷면에 기공이 있어야 되는데 앞면에 기공이 많이 있다면 바깥에서 햇빛을 직접 받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많이 증발할 수 있겠죠.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기공 바로 옆에는 강낭콩 모양의 공변세포가 있어요. 이 기공에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공변세포의 주변을 둘러싼 세포벽 중에 기공 쪽의 세포벽이 두꺼워요. 이 그림처럼 보면 두껍기 때문에 덜 휘어요. 즉 안쪽은 두꺼워서 덜 휜다. 바깥쪽은 얇아서 많이 휜다. 그러다 보니까 기공이 열린다. 이렇게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광합성이 관여하거든요. 표피에는 엽록체가 없다고 했죠. 표피와는 달리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어요. 지금 공변세포의 구조가 옆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참고하세요. 따라서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릴 때 일어납니다. 열린 모습과 닫힌 모습의 그림 참고하세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낮에 주로 기공이 열리고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호흡이 일어나는 밤에는 기공이 닫힙니다.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따라서 식물의 증산작용은 광합성이 활발한 낮에 주로 일어난다. 그 다음 배움활동 보세요. 제목은 공변세포 관찰하기. 우리 다음 시간에 과학실에서 실험할 실험입니다. 잎의 공변세포를 관찰하고 공변세포의 구조를 증산작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식물인데 선생님은 닭의장풀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걸 준비할 거예요.
그 식물이 뒷면에 투명한 표피가 아주 얇게 잘 벗겨져요. 표피를 받침 유리,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려놓고 한 변의 길이가 약 1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다음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 이때 면도칼을 쓸 건데 손이 베이지 않도록 조심한다. 덮개 유리, 즉 커버 글라스를 덮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잎의 뒷면에 기공이 더 많은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피를 아주 얇게 벗기는 겁니다. 실험하기 4번, 실험하기 앞에와 같은 방법으로 잎 앞면의 표피도 벗겨서 현미경으로 관찰하자. 앞과 뒷면에 어느 쪽이 기공이 많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면, 뒷면의 표피를 모두 벗겨봅시다. 자, 정리하기 1번, 현미경으로 관찰한 뒷면과 앞면의 표피를 그려보자. 뒷면에 지금 현미경 사진을 보니까 기공이 앞면보다 훨씬 많죠? 100배로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험한 다음에 그려 넣어야 합니다. 물론 보고서는 줄 거예요. 자, 이게 실제 현미경 사진이에요. 기공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고 주변에 강낭콩 모양의 공변세포가 보이나요? 공변세포가 주변의 다른 표피세포와 구분되는 특징을 써보자. 공변세포는 2개씩 마주보고 있고 주변의 다른 세포와는 달리 엽록체가 있습니다. 정리하기 3번, 공변세포는 잎의 앞면과 뒷면 중에 어디에 더 많을까? 아까 그림에서 봤었죠? 뒷면에 훨씬 많았네요. 앞면에도 기공이 있긴 하네요. 자, 이 공변세포는 삼투현상으로 주변 세포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부풀어 올라요. 강낭콩 모양이라고 그랬죠? 지금 기공이 열린 그림 그려봤습니다. 바깥쪽으로 휘는 것이 공변세포 사이에 구멍, 즉 기공을 크게 만들죠. 공변세포가 물을 잃고 흐물흐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덜 휘기 때문에 기공은 닫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 식으로 보일지 우리 다음 실험이 기대됩니다. 현미경 사용법을 잘 익혀서 나사 조절, 조동나사, 미동나사, 나사 조절을 잘 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빨대가 보이죠? 음료수에 빨대를 꽂고 이 빨대로 음료가 올라오는 원리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료수에 빨대를 꽂으면 빨아들이기를 시작하면 빨대 안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죠. 그러면서 빨대 안에 공기 압력이 음료수 내부의 공기 압력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음료수 쪽의 압력이 고기압이 빨대 안에 저기압으로 음료수를 밀어주어서 올라가는 거죠. 다시 한번 빨대 안에 공기압력이 음료수 내부의 공기압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되고 음료수 쪽의 고기압이 빨대 안에 저기압으로 음료수를 밀어주어 올라오는 것이다. 선생님이 이 빨대 얘기를 왜 할까요? 바로 물관을 통해서 뿌리압으로 인해서 물을 빨아올리는 뿌리압에 대한 원리가 이 빨대의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잎에 있는 세포는 증산작용으로 물이 빠져나간 만큼 잎맥의 물관으로부터 물을 흡수하죠. 이때 기공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잎으로 이동하고요. 물관 속에는 가느다란 물기둥이 이어져 있죠. 따라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잎까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줄기를 거쳐 잎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활동 그림 이해하기. 그림을 보고 물이 뿌리에서 잎까지 이동하여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 여태까지 봤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답을 한번 써보세요. 정답 보지 말고. 자, 문장으로 바르게
완성해 봅시다. 자, 모범 답안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에 물관을 거쳐 잎까지 계속 이동한다. 잎까지 올라온 물은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되며 남은 물은 증산작용으로 잎의 기공을 통해 식물체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 1번 식물 잎의 기공에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뭐다? 증산작용이지요. 2번 증산작용은 두 개의 무슨 세포? 공변세포가 이루는 기공을 통해 일어난다. 기공은 공기구멍이다. 3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뭐다? 바로 오늘 배운 증산작용. 스스로 평가하기 보세요. 자, 소단원을 돌아보며 증산작용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풀어보자. 증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빨래가 어떤 날 잘 마르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잘 불 때, 습도가 낮을 때, 햇빛이 강할 때, 기온이 높을 때, 그 밖에 다른 말은 다 증산작용에 관련된 옳은 말인데 2번 습도가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죠. 자, 이렇게 해서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